예, 골다공증은 뭐 단어에도 있지만 구멍이 좀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다른 기관이 아니라 뼈에 생기는 병이죠. 뼈에 정상적인 구멍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많이 생겨서 결국은 뼈가 약해지고 또 골절이 되기 쉬운 질환을 저희가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특별한 원인이 안 밝혀진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여성에서 원인을 찾다 보니까 보통 보면 폐경기 이후에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거꾸로 해서 에스트로겐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뼈가 흡수되는 걸 억제하고 또 골 밀도, 또 뼈의 밀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폐경 후에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뼈의 흡수가 너무 증가하면서 뼈가 약해지는 걸 제가 원인으로 갖고 있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것은 약물과 연관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저희가 자가면역 질환이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복용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약물 때문에 뼈가 약해지기도 합니다. 보통 저희가 감기처럼 증상이 기침이 난다든지 또는 뭐 어떤 복통이 있다든지 배가 아플 경우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위험하지 않겠죠. 바로 병원에 가니까요. 하지만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 병보다 치명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어떤 암에 걸렸다. 그런데 암에 걸려서 보통 5년 생존율을 보지 않습니까? 저희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골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특히 고관절 골절, 즉 엉덩이 골절 같은 경우는 1년에 사망률이 20%거든요. 어떤 암보다도 더 사망률이 높은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또한 적절히 예방을 해야 됨에 불구하고 인지하기 어렵다는 거죠.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지만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예, 저희가 보통 건강검진을 하거나 또는 뭐 몸이 조금 안 좋은 걸 느껴서 골밀도 검사를 할 경우에 단순히 골밀도만 낮은 경우를 저희가 골절의 위험군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골절되기 쉬운 군. 근데 초고위험군은 골절이 발생하기 너무 매우 위험한 군입니다. 이러한 군들은 예를 들자면 예전에 골절을 경험했던 적이 있거나, 또는 골다공증이 있어서 치료하다가 새롭게 골절이 발생했다든지, 또는 골밀도가 보통 마이너스 2.5 아래부터 골다공증이라 하지만 그보다 훨씬 낮다든지, 또는 약물 중에 뼈를 약하게 하는 약물, 스테로이드나 또는 항암제 같은 것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라든지, 이런 군들을 저희가 초고위험군이라고 분류를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예, 초고위험군을 저희가 분류한 이유는 이런 군들의 특징이 골절이 매우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골절을 또한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 번 골절된 환자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 80%에서 재골절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재골절이라는 것은 골절 후에 또 다른 골절이 생긴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1년 안에 80%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늦출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초고위험군들은 빨리 작용할 수 있는 약물, 그리고 약물의 어떤 강도가 센 것을 둘기화질을 다 할 수 있는 약물을 써야 되고 관리를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초고위험군에서는 골다공증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고위험군, 특히 초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낙상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또한 낙상 후 골절의 위험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약물적인 치료 측면에서는 빨리 작용하고 또 강도가 좀 센 골절 예방 효과가 더 높은 그런 약물이 사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환자한테서 이런 낙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식의 개선 또한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위험군에서는 재골절이 빨리 일어날 수 있고 골밀도가 매우 낮은 경우가 많고, 다른 약제로 치료해도 골밀도 향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강하고 빨리 작용할 수 있는 약제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약제들 중에서 그런 약들이 골 흡수 억제제라는 약이 있고 골 형성 촉진제라는 약이 있는데, 골 흡수 억제제 중에서는 데노스맘이라는 계통의 약물이 있습니다. 그 약물은 6개월 간격으로 투여를 하게 되는데, 기존 시판됐던 골 흡수 억제제 중에서 가장 강하고 효과가 좀 빨리 나타나고요. 최근에는 골 흡수 억제뿐이 아니라 골 형성까지 촉진할 수 있는 2가지 효과가 있는 약물이 국내에도 도입돼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 약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약제보다 가장 강하고 빨리 골절 예방을 할 수 있는 약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노모소주맙은 이제 최근에 저희가 국내에 들어온 약물이고요. 기존까지는 골다공증 약제가 뼈가 이제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는 한 축이 있었고요. 또 다른 축은 뼈를 만드는, 형성하는 약제라는 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골 흡수 억제제와 골 형성제가 장점도 있지만 각각의 한계가 있었죠. 근데 이 노모소주맙은 2개를 합친 그런 약제입니다. 그래서 노모소주맙은 뼈가 흡수되는 것도 막고, 반면에 플러스로 뼈가 막 만들어지게 하는 그런 형성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약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많은 골다공증 약제보다 강하고 또 빨리 골절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골밀도를 높일 수 있는 약제입니다. 주사제 같은 경우는 투여하는 기간이 보통 1달부터 1년까지 기간이 있고요. 경구제 같은 경우에는 매일 드시는 경우부터 1달까지 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경구제 같은 경우에 어떤 일부 약제들은 위 역류라든지 또는 드시고 나서 열이 나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너무 자주 드시는 경우에는 수능도라고 그러는데요. 환자가 약 복용 방법이라든지 간격을 잘 따라서 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는 수능도가 조금 좋죠. 왜냐하면 1달, 6개월, 1년 이렇게 맞기 때문에 그런 수능도 면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팬데믹 시기에는 자주 병원에 가서 약을 타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데노주맙이라는 그런 주사약은 효과도 매우 좋지만 6개월에 한 번씩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팬데믹 시기에도 병원에 자주 오지 않아도 수능도를 높일 수 있고요. 모든 약이 그렇지만 특히 골다공증 약은 수능도, 그러니까 약 복용 방법과 간격을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주사제의 장점이 있습니다. 골밀도가 치료를 받고 정상이 되었다고 해서 항상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몸은 뼈가 형성되는 그런 한 축이 있고 한 축에서는 뼈가 흡수되는 한 축이 있습니다. 이 균형이 무너진 것이 결국은 골다공증이죠. 그러니까 뼈가 형성되는 것보다 흡수가 많아진 것인데요. 약물을 통해서 골밀도를 올렸지만 그런 기본적인 생리적인 현상은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골밀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제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골밀도가 정상이 됐더라도 주기적인 골밀도 추적 검사가 필요하고요. 약제에 따라서는 다른 약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